병진월 일간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화를 끄기 때문에 산통을 깬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묘년의 병진월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딱 비가 와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벚꽃 구경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산통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자면 너무 가물었었는데 비가 오니까 단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게 공존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목일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식신이 되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편재가 됩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을묘월에 좀 징글징글했죠. 이 개수 하나로 이제 비겁들하고 이 인성을 나눠 갔다 보니까 원활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았던 2, 3월이 돼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간목 일간 분이라고 하더라도 갑인월, 을묘월 같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소 피해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금이나 신금이 뜨는 일진에 더 있던 거를 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마찰이 있으셨을 수 있거든요. 인성이 너무 고갈이 돼서 그래요. 인성이 고갈돼 버렸다. 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인성이 고갈돼 버리는 거지.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버린 거죠. 을묘월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4월 병진월이 되면 간목에겐 참 좋은 한 달이 됩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대상,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과다 의욕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욕심을 넘어선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현실 파악이 좀 필요하죠. 이 근거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진중개수는 비밀사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답답하셨던 분들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간목 입장에서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굴러 들어오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과거의 감정에서 너무 정체해 있으시지 말고 벗어나실 때가 된 거죠. 자,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상관정제죠. 천간으로는 상관, 지지로는 정제가 되는데, 계묘년이 편인운이다 보니까 편인상관 좀 게을러질 수가 있죠. 편인 좀 쉬다 보니까 내가 순서에 밀려서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기도 하니까 놓치지 마셔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중도 포기했던 것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올해 강하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지지근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이 병진월은 신자진의 결말이에요. 그냥 계묘년의 병진월이다라고 그냥 요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사건이 본격화됐던 것이 이제 4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되죠. 근데 이게 참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무신월에 시작했던 게 임자월에는 천간에 임수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뭔가 캄캄하게 가려져 있고 어둡고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병진월이 되면 뭔가 밝혀지고 오해들을 풀기 좋은 때가 되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거든요.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구된 건가, 속았다, 그런 피해의식이 강하게 오게 되는데, 근데 이 비거분이라는 게 사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 내 입장에서는 좀 속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야 그런 티는 내지 않으셨겠지만, 이번 달 이제 병진월 같은 경우는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동안 중도 포기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마무리하고 다음
결과를 맺기 위해서 넘어가는 혹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병화입니다. 천간으로는 비견이고요. 지지로는 식신입니다. 진월에 병화 하나만 있어도 빠른 거라고 했는데 병화 있으면 터보죠, 터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굉장히 급해진다는 거예요. 급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극적이냐면 을묘월까지만 해도 뭔가 선택권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인성이 많았으니까 갑인, 을묘 뭔가 이게 선택권이 많았던 것 같은, 뭘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결정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되지? 결정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제 병진월 같은 경우는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아차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다가도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로 따지자면 2, 3월은 관설이었잖아요. 관성의 힘을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의 힘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 찰나에 병진이라는 비견이 갑자기 똑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한 그 경쟁 상대가 이제 합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단도리를 잘 하셔야겠죠. 이제는 선택권이 많지 않다. 자칫하면은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멈칫하지 말고 한번 선택을 했으면 결정을 해라. 이게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이게 참 다르거든요. 이제 선택이라는 건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나서 선택을 했다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정관정인의 이 인성을 모두 내가 얻으려는, 아니면 또 모두 갖춰서 하려는 이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정화일관도 마찬가지로 무신월부터 시작된 사건이 임자월에 그 평관으로 다가왔던 것이 병진월에는 이제 비견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니까 각자 사연이 다를 테니까 과거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화일관입니다. 자, 정화일관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되고요. 지지로는 상관입니다. 겁재 상관. 좋게 얘기할게요. 좋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일관 같은 경우는 편인 편관 세운이기 때문에 한 해의 지배적인 생각이 뭔가 빚진 마음들을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정화일관도 마찬가지고 정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빚진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된다? 막 그런 마음들을 장착을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정화 입장에서 계묘년 자체가 뭔가 막 연기만 이렇게 무성하고, 뭔가 나의 존재가 서서히 왠지 꺼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진의 등장은 이거는 평관을 대신해주는 겁재거든요. 물론 나보다 빛이 화려하고 그래서 내가 존재감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평관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디펜스를 해주는 겁재들이니까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병화에 의해서 가려지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평관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지지로 상관이긴 해도 묘진합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 자체는 시시각각 변하고 이제 흔들리는 마음 같은 건데 그런 걸 다 잡는 거죠. 그리고 현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빚진 마음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이제 호언장담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거.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병진월 같은 경우도 이제 평관을 대신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런 약속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한테 베풀었던 호의를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던 덕이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뭔가 내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존재는 과거에 내가 베풀었던 선한 행동의 보상이라고 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굳이 뭐 이렇게 질투심을 갖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한 달 지나면 지나갈 거니까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빠지는 그런 처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자, 무토는 지난 신자진을 떠올리면은 어떠신가요? 뭔가 붕괴 직전이라는 느낌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토가 무너진다는 건 진짜 정말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같은 거거든요. 뭐 기토도 마찬가지고 토가 수에 의해서 이렇게 붕괴된다는 게 정말 내가 무너지기 전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도 가졌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수에 의해서도 시달렸지만 뭐 갑인 을묘월 이제 목에 의해서도 계속 극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토가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월의 무토와 기토는 갈림길에 놓인 것과 같아요. 정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 화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머무를 것이냐. 변곡점이 되는 거죠. 무토 같은 경우는 병화가 편인이기 때문에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예요. 무토 병화가 특징적인 게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한다는 게 있어요. 게다가 개수에 의해서 극을 받다 보니까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지로 묘진 방합이 된다는 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냥 정신적으로 말로 응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만 힘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토입니다. 자, 기토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뭐 갑인월, 을묘월, 뭐 사면초가였죠. 뭔가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들 수도 있고, 을묘월 신사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신제사를 다 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텐데, 자, 이제 월이 되면 이 정인을 일단 개수가 극을 해요. 극을 하면 기분은 좀 다운될 수는 있지만 묘진합으로 평간은 해결하는 거예요. 평간은 해결한다. 기분은 조금 다운될 수 있지만 묘진합으로 이제 어려운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내상은 조금 입을 수 있지만 뭔가 들뜬 마음은 조금 꺼질 수가 있지만 어려운 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왜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 막 엄청 혼내잖아요. 대신에 어려운 걸 해결해 주잖아. 그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 뭐 잔소리 좀 듣기 싫다고 해서 모든 걸 차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인을 극하니까 감정 기복이 문제가 되거든요. 좀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타협하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들. 이 겁재라는 게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인 건데 근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개묘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모든 걸 차단하고 그냥 고립되어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진중의 개수가 투간이 됐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냉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괜한 호기를 부렸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경금은 천간으로는 편관이고요. 지지로는 편인이 되죠. 편관 편인. 이 진월의 경금은 좀 덜 익은 과일 같은 거예요. 설 익은 열매. 근데 병화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거는 강제로 빨리 익히려고 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동적으로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모든 건 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경금 입장에서는 저 무신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신월 같은 경우에 얼마나 위험했어요. 경금한테는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도식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임자월 같은 경우도 이 관이 다 무너지고 이런 긴 터널을 지나온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진월에 달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서 좀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충동적으로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참고 견뎌야 하는데 그냥 확 그냥 꺼버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경금한테는 참지 못하고 바로 이게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상관이 천간에 떴다는 건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상관이 천간에 떠 있다는 게 이게 계속 불편합니다. 상관이 천간에 있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자꾸 눈에 띄거든요. 컴플레인을 자꾸 걸고 싶고, 근데 편관을 봤어. 그럼 막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적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보시면 관이 우세한 게 아니라 상관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상관이 오히려 관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관이 제극인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남자분이라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겠죠. 여자분이라면 아빠 말을 잘 들어야겠죠. 아버지 아니면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근데 경금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거죠. 갑인 을묘월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성운이라고 해서 뭐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 뭐 필요한 금전, 뭐 또 내가 심어야 할 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거지. 이게 금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풍족해졌다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을묘월 같은 경우는 천간에서 을경합 한다는 게 너무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도움받길 원하면서 너무 인색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게다가 뭔가 내 가오도 무너졌어. 할 일이 많은데 내 할 일을 제때 하지도 못했어.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개수가 너무 말라가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경금한테는 있는 거죠. 아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게 됐는데, 어쨌든 병진월에는 수습을 잘 하셔야죠. 수습을 잘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받기 좋은 때거든요. 병진월이라는 거는 요런 기회에 어디 뭐 취업에 도전하셔도 되고, 병화 입장에서는 경금이 재성이니까 그런 쪽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신금입니다. 자, 신금 을묘월에 어땠나요? 뭐 죽지 못해 산 것 같은, 요즘 고난 구간이잖아요. 부활하셔야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신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갑인 을묘 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바쁘고 막 정말 메꿔야 될 돈도 많고, 하나 일 처리하고 나면은 또 다른 게 또 자라 있고, 이 일 또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일 처리가 남아 있고, 계속 일이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연하남 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용돈 주는 오빠를 만나고 싶은 거지. 무신 임자월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신금 입장에서는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도 관이구나.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관이구나. 식상으로 이렇게 했더니 참 쉽지 않구나. 여기 용돈 주는 오빠 병진 신금. 내가 이 병화 오빠의 인성에 좀 이렇게 폭 이렇게 점프하는 걸, 이걸 인묘가 아니라 이 병화의 인성에 이렇게 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가 있고, 뭐 인간관계로 보자면 이럴 때 뭐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천간의 관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정신이 혹 팔리는 거거든요. 뭔가 좀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에 이 제극인이 된다는 게 그냥 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의는 아니야. 제극인 된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랑 말고, 그러니까 이 정인의 이 재성이 붙으니까 용돈 주는 오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럴 때 이제 꼬임에 훅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오던 사람, 그리고 검증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런 분들과 결정을 지으셔야지 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그 한 게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마른 이 병진월의 환경에 이 개수를 계속
생할 수 있는 수원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신금 입장에서는 귀해진 거예요. 귀해졌어. 이제 진월의 환경에서는 신금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름이 올 때 팥빙수, 뭐 아이스크림 이게 다르잖아요. 그 대우해 주는 게 뭐 신금 입장에서는 겨울이 더 활동하기도 좋고 좋다곤 하지만 대우해 주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입니다. 자,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천간으로는 편재고 지지로는 편관입니다. 아, 요게 좀 그래요. 아니 왜 천간으로는 이렇게 막 희망차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환경이 편관이냐고. 임수 입장에서 천간의 병화를 보게 되면 막 희망에 부풀게 되죠. 근데 환경은 정말 그 시궁창 같은 진토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나를 그냥 진짜 고생시키는 어디 시장통 같은 그런 진토란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진토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속으로는 깝깝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횡재수를 바라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희망이 보이니까. 그리고 뭔가 터놓고 모든 걸 오픈하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앞설 수 있다는 거죠. 타협이 필요합니다. 타협이. 이제 개수도 함께 병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가게 내놓기도 괜찮은 때죠. 왜냐면 겁재도 탐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로는 상관합살이란 게 그런 거예요. 겁재가 상관합살해 주는 거잖아요. 뭐 돈이 나가는 것 같아도 뭐 임수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뭔가 너무 막연한 횡재수를 바라지는 마셔라. 임수 입장하고 개수 입장하고 이게 다르니까. 왜냐면 상관합살 해주는데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요. 이 편관을 해결해 주는데 대가가 분명히 따르는 것이니까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으로 깝깝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깝깝한 게 있으시면 뭔가 얘기도 하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자, 개수일간은 천간으로는 정제가 되고요. 지지로는 정관입니다. 이건 뭐 식정관합이 되는 거죠. 식정관합이라는 게 정해진 절차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예상 가능한 거야. 지금 보시면 뭐 비견, 식신, 정관, 정제 뭐 요렇게만 보면 깐깐한 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 깐깐한 건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깐깐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음 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깐깐했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신월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 흐름을 또 보자면 또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뿔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버거운 짐을 계속 떠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엔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체할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건강으로 따지자면 뭔가 이제 내 몸 안에서 뭔가를 바꾸고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거고, 인연으로 따지자면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됐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개수 입장에서는 징글징글해진 거죠. 갈 때가 돼서 간 거니까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끊어내지 말아야 할 것까지 끊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4월 일간별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